네, 새누리당의 새 원내 진용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새누리당은 내홍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을 두고 지도부와 혁신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다음 달 15일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사면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는데요. 그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70주년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저는 시기가 왜 지금 이 시기에 특별 사면을 언급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사면권 행사가 지금 민주국가에서 옛날에 그 군주의 은전권이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특히 이제 여기 정치성이 많이 개입되면 예. 뭐 그간에도 좀 보면 성완종 전 그 양반도 특별 사면 뭐 이렇게 받고 했는 그런 것 같이 예.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숨통 같은 건데 법이 말이죠. 법이 너무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전혀 빈틈이 없으면 예. 국민들이 답답하면 못 살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빈틈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여유랄까, 예. 뭐 유격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완충대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옛날에도 국가에서 뭐 큰 경사가 있으면 천하에 대사령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모든 옥문을 열어서 모든 죄수를 방면한다. 예. 바로 그런 정신으로 보자면 70주년이라는 광복절의 그런 아주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맞아서 그다음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곧 8월 달이 되면 바로 2년 반 그러니까 임기 절반을 이제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도 다시 한번 이 국민적인 어떤 지지와 협조 이거 필요하고 예. 그러자면 국가적인 분위기도 좀 쇄신하고 그러자면 역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황교안 총리가 법무장관을 하다가 왔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대통령과 특별한 교감 그쪽보다는 혹시 저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여권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돼왔던 혹시 기업인 관련 사면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할 수 있지만은 예. 다른 차원의 뭐 황교안 국무총리, 새 총리하고 관련성 직접 연상이 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교수님 지적했던 대로 근래에 와서는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죠. 헌법에 규정된 것이니 가긴 해야 되는데 예. 헌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극히 제한적으로 정도만 쓰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취임한 지 절반이 돼갑니다만은 한 번 했고 이번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죠. 역대 대개 한 정부에서 7번 내지 8번 정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늘 그 사면할 때마다 들어가는 단어가 국민 대화합, 대통합 이런 얘기를 쓰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럼 국민 대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좀 새롭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후보 때 대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지금 2년 지나서 2년 반 만에 쓰는 건데 네. 당시 후보 때는 물론 이런 맥락은 아니었죠. 당시에는 지역 간, 이념 간, 계층 간 통합 얘기하다가 집권하고 나서 사라져버렸는데 네. 사면을 계기로 한번 국민 대통합이라는 용어가 떠오르니까 새롭긴 합니다. 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지금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온 것이어서 과연 그 대상과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인 것 같은데 예.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이 될까요? 늘 관심이 거기 가죠. 국민들이 예, 예. 이번에 또 사면 뭐 핑계 대놓고 또 특별한 몇몇 사람 봐주려고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지금 국민들도 아마 감시의 눈초리 크게 뜰 텐데 다만 예. 이분들이 뭐 기업인이거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봐서도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요건을 분명히 국민한테 제시하고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한다. 이것을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맞춰서 원칙대로 사면을 한다면 그게 뭐 저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옛날같이 뭐 성완종 전 회장 같이 말이죠. 뭐 한 대통령 임기 내에 2번씩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특별한 관계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줬다고 생각할 테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니까 아마 그런 일은 없으려고 보고 다만 정말로 이 사람이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분인가 예. 또 그 전에 뭐 이런 실수는 좀 있었지만 그 전에도 어떻게 해왔던가
또 정치도 마찬가지죠. 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게서 어떤 실수가 좀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렇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예. 이런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거기 그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분명히 맞는다면 예. 뭐 그런 사람은 그 사면한다고 해서 그걸 뭐 국민이 크게 그걸 가지고 뭐 따지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건과 명분만 있다면 기업인 정치인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할 정도로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한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요새 경제 활성화 이야기하니 같이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이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원칙을 정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일반 사면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 사면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누구 사람 상관없이 모두 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특사 논란이 됐을 때 특별히 사면을 없애고 정해야 된다면 일반 사면에 넣자라는 거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대통령께서 급하게 특별하게 할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남겨두자는 거였었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 이제 8.15 때 이제 70주년 기념해가지고 했을 때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필요한 사면이었구나라고 공감한다면은 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죠. 예. 또 다른 발언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아까 그 리포트에 소개가 된 내용인데요. 당청 국회 관계의 기본은 오직 국민이 초점이 돼야 된다.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평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늘 국민을 보고 가자, 국민을 강조하고 하셨는데 예. 이 저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당청 관계 또 국회 관계라도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하거나 국민을 실망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예. 당청이나 국회에 대한 고려는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바꿔 말하면 당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당정 또 당청이 뭐 일체라고 그러지만은 예. 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과감히 당은 젖히고 나갈 수 있다고 오직 국민을 보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되는데요. 예.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대통령이니까 국민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는 예. 권력 분립의 다른 한쪽 축으로서 이 입법부라는 큰 축 또 사실은 여당은 또 뭐 같이 정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보면 입법부의 그 주요 구성원이거든요. 그런 주요 구성 요소인 이 당과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할 대상이지. 그 내가 주도하면서 너는 그 무시해도 어떤 때에 따라서 무시할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고 이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니까 아마 그런 기본 관계 자체를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앞으로 더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뜻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그 안에 좀 뼈가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반적인 원칙은 맞습니다. 당연히 국민을 보고 가야겠죠. 그런데 문장 순으로 봤을 때 당청 관계 얘기가 나오고 국회 관계 얘기가 나왔으면은 당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국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답을 해야 되는데 국민을 이야기하니까는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주장하는 국민, 국회가 주장하는 국민, 당이 주장하는 국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민이 달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한 두 가지 원칙이 있겠죠. 하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쪽보다는 못하고 있다는 쪽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상적인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이 뽑은 대기구 아니겠습니까?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국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은 대통령과 더불어서 국회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 뜻에 따라가는 것일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은요. 대의기구로서 지금 우리 헌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의 총강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가 제2장에 나와 있고요. 제3장에 뭐가 나와 있느냐. 국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 정부의 4장 1절에 대통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기관도 굳이 헌법상의 순서로 보자면은요. 국회가 앞에 있는 겁니다. 과거에 물론 유신헌법 때는 국회가 6장에 들어있고 한참 뒤에 있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께서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국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국회이기 때문에 이걸 잘 협력해서 가야겠다는 얘기 하나 있고요. 하나 추가하자면은 대통령께서 후보 때 늘 강조해왔던 것이 100%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한 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더불어 간다는 것인데 이때 모든 국민의 뜻을 다 똑같이 반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소수의 의견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참고해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은 평상시 서로 교류와 소통과 토론이 있어야 100% 대한민국이 갈 것인데 네. 혹시 대통령께서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국민만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좀 짚어봤고요. 예, 예. 이번에는 여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재보선에서 뭐 승리를 거뒀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서요. 리더십을 좀 평가해 주시죠. 총평을 좀 해주시죠. 김무성 대표를 보면 참 그래도 아주 이 속이 깊은 사람이다. 예. 그리고 이 말하자면 뭐 맷집이랄까 이것도 대단한 분이다. 예, 그다음에 예. 충격 흡수력도 대단한 분이다. 뭐 하기야 뭐 이 저기 몸 그걸 보더라도 충격 흡수력 정도는 대단할 것 같은데 성공했죠. 왜냐하면 사실은 당 대표에서 제 1과제가 뭐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 보면 두 차례 그 재보선에서 거의 완성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뭐 완전 완성을 하고 또 한쪽에서도 거의 완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 예. 당 대표로서 어떤 당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왔다. 이 점은 이제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보니까 이번 특히 이 일련의 유승민 사태를 이제 통해서 혹시 청와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방금 전에 어디 다른 데서 뭐라고 했냐면 예. 저 양반 보면 이 흥선대원군 생각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 과거에 옛날에 그때 보면 안동 김씨 세도 정치 때 네. 그 흥선대원군이 완전히 파랗고 생활을 하는 같이 하고 말이지 그 사람들 앞에서 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상가지 개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그 밑에도 굽신굽신하고 말이죠 이랬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속엔 딴 뜻을 품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김무성 대표도 물론 뭐 꼭 그래서 박 대통령의 눈을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화합의 정치, 타협의 정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예. 보더라도 그동안에 보면 이제 좀 그 다른 일각에서 너무 숙이는 것 아니냐 이런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 않겠느냐. 예.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저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생각이 소신이 있으니까 있을 저렇게 할 것이다. 수 있지. 예. 그럼 오늘 주요 내용에서 과연 어떤 뜻을 밝혔는지 좀 살펴보면 일단 여야가 같은 날에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예. 또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발언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가 꾸준하게 강조해왔던 바입니다. 예. 거의 새누리당에서는 당론 비슷하게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이야기는 야당한테 제안해서 동시에 하자 이 이야기는 공직선거법상에 규정하자라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그거는 관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되겠고요. 네네. 예.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응할지 이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공직선거법상에 규정한다면은 그냥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소수 정당들도 하는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빠진다든가. 물론 또 구체적으로 했을 때 섞어서 할 것인가 단지 같은 날짜 할 것인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 그러나 과연 이게 향후 가야 될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 김무성 대표 본인으로 봤을 때는요. 지난 18대, 19대 두 번 다 당 권력에서의 공천 패배를 봤었죠. 예. 18대 때는 그래서 무소속, 친박 무소속으로 나가서 됐었고 네네. 19대 때는 본인이 보수 분열에 핵이 되지 않겠다고 포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재보궐선거 때 들어왔는데 본인이 아마 그런 기억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당 권력의 권력투쟁 속에서 누가 희생되고 이런 것을 막아야겠다 이런 원칙도 있겠고 그런 예.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화법 관련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예. 지금 선진화법 논란은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동안에 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발목 잡지 말라고 했던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야당은 또 얘기가 달라요. 실제로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이 발목 잡아서 통과되지 않는 법률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요.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오히려 19대 2년 전반기 때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입법 통과 기간이 오히려 20일 정도 짧을 정도로 오히려 효율적이었다. 예. 뭐 이런 등등의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서 현재 선진화법 처지가 문제가 있다면은 여야가 타협해서 개정하는 것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새누리당 내부 얘기를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제 김무성 체제 2기 인선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원유철 의원이 지금 이제 새 원내대표 후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김정은 의원이 러닝메이트죠. 정책위의장 자리를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예. 이를테면 이제 어떤 특정 지역 영남이라든지 특정 지역 좀 벗어나 수도권 쪽에다가 좀 무게를 두는 뭐 그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예. 예. 뭐 또 이를테면 탕평 인사 함으로써
비박, 친박 뭐 이 관계에 대해서도 좀 어떤 타협적인 그런 점을 찾으려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TK가 전혀 없다면서요. 예. 이건 또 뭐 TK에 대해서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가 뭐 TK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TK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에는 상수가 있으니까 예. 뭐 박근혜 대통령 혼자 힘만으로도 TK는 얼마든지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 뭐 TK는 그런 인사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사를 저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 인사를 통해서 정말로 청와대하고 사이에 또 당청 간에 당정 간에 예. 이렇게 이 저 관계가 원활해지느냐 네. 서로 또 협조적이고 이런 관계로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자면 그런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이 결심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 김무성 대표도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면 다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화합의 길로 가는 그런 그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계기가 될 때만 뭐 원유철이 중요하든지 뭐 김정은이 중요하든지 누가 중요하지 그게 안 되고 지금 같은 그런 체제로 계속하고 갈등 구조가 그냥 간다면 누가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이제 이것을 내년 총선도 겨냥한 뭐 당내의 그런 어떤 그 세력 안배 지역적 그 당평 뭐 이런 것도 신경 썼다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그 당사자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청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인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언급해주신 이런 조합이 어떤 총선을 겨냥한 뭐 비박계 수도권 PK 조합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무성 대표 스스로 조금 전에 기자 리포트 나왔지만 그런 얘기 했어요. 영남권은 동메달이라면 수도권은 금메달이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수도권 공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인사는 그런 구체적인 총선 전략보다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관련 당의 파장 이후에 무난한 사람들로 인사하는 것에 초점이 뒀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대받아쳐서 비박 중심으로 강경 비박 중심으로 당의 인사를 구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친박 핵심으로 쏠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난한 쪽으로 갔다고 봅니다. 지난 그 1년 동안에도요. 대체로 비박 중심으로 강하게 성능에 꾸렸었죠. 유일하게 지금 좌절됐던 케이스가 박세일 전 교수를 여의도 연구원장에 내정했다가 계속 끌고 있다가 결국은 다른 홍대 다른 교수로 김종석 교수로 임명했던 이런 케이스 빼놓고는 비박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이쪽 저쪽도 치우치지 않게 그냥 어쨌든 간에 무난하게 지나가려는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유철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다면 이래저래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과제를 좀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내대표의 경우도요. 원내대표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역할이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본인이 노선 관련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했었고 또 대통령께도 정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고 국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았는데 만약에 무난한 성격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김무성 대표 체제 전 큰 틀 속에서 오히려 당이 꾸려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바로 총선 일정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당 전체 차원에서 간다면 결국은 김무성 대표 중심의 당 체제가 꾸려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야당 얘기도 좀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들어왔던 내용인데 당무위에서 그 최고위를 폐지하는 내용, 그 혁신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내용은 들어와 있는데 글쎄요, 그 뭐 야당의 혁신위가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 약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첫 수순인데 당무위에서 가결돼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문재인 대표가 당무위원회에다가 특별히 당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번에 이 혁신위 안을 올렸을 때 당무위원회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 이 뭐랄까 그 진로라든지 이 또 행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지금 저기다 정성을 쏟았을 거예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일단 문재인 대표 측의 승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문재인 대표 친노 그룹하고 또 지금 말한 혁신위 그룹하고 여기서 앞으로 이런 당초의 그
진로대로 계속 이제 강행해 나가려고 그럴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비노 측으로서 다시 이제 이 안에서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어찌 붙잡을 최소한의 이제 끈이라도 놓쳤다고 생각될 때는 네. 앞으로 반발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친노 세력은 더 단결하고 더 단합하고 그다음에 친노의 그 외연도 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되면서 예. 비노 측과는 결별해도 좋다. 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당무위에서 어쨌든 가결이 됐기 때문에 20일에 중앙위에 회부가 될 텐데 오늘 가결되긴 했지만 앞서서 좀 진통이 많았잖아요. 중앙위까지는 또 어떤 과정을 밟게 될까요? 글쎄요, 아까 지금 나왔던 안건이 크게 세 가지가 걸려 있었죠. 사무총장 폐지하고 최고위 폐지하고 그다음에 현역 평가위 관련 세 가지가 걸려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조합이 돼서 당무위를 통과됐나 모르겠어요. 더구나 최고위 경우는 애초에 혁신위에서 했던 대로 내년 총선 이후부터 가동하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예.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내년에 국회의원들이 다시 구성이 된다면 그걸 토대로 다시 뭔가 또 꾸리게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예. 지금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요. 지금 이 교수님 지적한 대로 상관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쨌든 간에 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쪽 방향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 그만큼 파열음이 크고 또 당 밖의 원심력까지 작동해가지고 이후에 재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내부적으로 파열음을 만들게 되면은요. 네. 지금 이야기할 때 그 시스템으로는 정권 교체, 집권이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폐쇄적으로 당을 꾸려간다면은 그 세력이 집권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들의 집권 권력이 아니고 예. 그들의 권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공통으로 단합해서 집권한다는 노력을 좀 가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당은 분열되거나 다른 원심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 깨지지 않고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만이 간다는 전제가 아니라 뭔가 공통으로 묶을 수 있고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공통의 정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지 예. 강하게 뭉친 소수 우리만의 권력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집권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혹시 오늘 저 당무위원회 올린 것이 저기 사무총장제 폐지 그것만 올린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두 개는 보류하고 그것만 올린 게 예,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할 네. 필요가 있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사무총장 폐지 혁신안이 가결됐다. 그래 뭐 그것만 이런 있을 내용인 거예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오늘 안 올렸을 거예요. 네네. 예. 어떤 순서로 또 진행될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무총장 직제는 폐지하더라도 뭐 그 유사한 그러니까요. 다른 그거는 직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예. 사실 결정적인 큰 변수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대신 이제 이번에 그 최재성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 문제가 돼가지고 논란이 컸으니까 예. 일단 구체적인 논란의 구심점은 없어지니까 예. 조금 뭐 다행스러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체제상의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근데 겁니다. 이제 다만 비노치에 생각할 때 그래놓고는 5개 본부장 그렇죠. 체제로 간다면 네. 그 결국 문재인 대표의 힘만 더 키워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반발할 수 그럴 수 있죠. 있겠죠. 예, 더구나 거기에다 이제 비선까지 작동해버리는 문제가 더 예, 예. 복잡해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이진곤 경희대 개건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